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고기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돼지갈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부위는 말 그대로 진짜 돼지갈비와 아부장이 선택한 특급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위를 사용해서 갈비 양념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구워야 하는지까지, 전문점의 갈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영상에서 아부장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하나 전문점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콕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 맛을 굉장히 맛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갈비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야채를 갈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걸 갈지 않는데 갈비만큼은 꼭 갈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점 따라잡기니까요. 일단 사과 반 개입니다. 정확한 그램수는 100g입니다. 양파입니다. 귀신같이 100g입니다. 신기한데? 통마늘입니다. 60g입니다. 대파입니다. 30g입니다. 잘라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잘라야 된다는 건 없고 그냥 여기 잘 갈릴 수 있도록 잘랐을 뿐입니다. 간만에 등장한 배음료입니다. 오늘은 갈아 만든 배는 아닙니다. 어쨌든 배음료 없으면 그냥 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따가 사이다를 넣을 건데 사이다 사용하니까 없으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한 컵입니다. 250g입니다. 이걸 안 넣으면 갈리지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잘 갈아줍니다. 입자가 곱게 갈리면 됩니다. 이러면 거의 끝난 것입니다. 전문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아까 갈아놓았던 과일과 야채를 컵으로 한 컵을 붓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갈았을 때 100g 말씀드렸던 게 저는 한 컵만 쓸 예정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갈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남기는 게 싫으시면 양을 반으로 줄여서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2컵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갈은 걸 한 컵을 넣어줍니다. 물입니다. 물 4컵입니다. 중량도 중요하겠지만 비율만 아시면은 본인이 이걸 아니고 반만 만들겠다 아니면 2배를 만들겠다 하시면은 그 비율대로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다입니다. 스프라이트 관계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정종입니다. 4분의 1 컵입니다. 요리술입니다. 2분의 1 컵입니다. 매실 액기스입니다. 저는 담은 거를 선물로 줬어요. 시판용 매실 액기스 쓰시면 됩니다. 8분의 1 컵 30ml입니다. 간장입니다. 그냥 진간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컵입니다. 설탕입니다. 백설탕보다는 갈비는 색깔을 내야 되기 때문에 황색 설탕이나 흑설탕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하얀 설탕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 컵입니다.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미원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참기름입니다. 1 테이블스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저어줍니다. 설탕과 조미료가 잘 녹을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돼요. 설명 안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쌍로드입니다. 색깔을 넣을 때 사용하고요. 갈비는 좀 까무잡잡해야지 사람들이 더 먹을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캐러멜이나 이런 색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써줍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저는 사실 간을 볼 필요가 없지만 간을 보겠습니다. 간은 정확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재워보겠습니다. 자, 양념을 만들었으니까 바로 고기를 빠르게 손질하고 재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고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만들 것은 양념 돼지갈비인데 왜 삼겹살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삼겹살이라는 것은 갈비에서 뼈를 제거하고 남은 뱃살을 삼겹살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 뼈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갈비 뼈를 제거한 것이 삼겹살이 됩니다. 이 삼겹살을 저희는 얇게 뭐 냉동 삼겹살도 먹고 대패 삼겹살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먹잖아요. 이대로 잘라서 굽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삼겹살인데 오늘 제가 이용할 부위는 바로 이 삼겹살입니다. 갈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삼겹살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삼겹살도 갈비를 볼 수가 있고요. 삼겹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부위고 맛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돼지갈비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갈비라고 하면은 여기 제 갈비가 있잖아요. 이 갈비에서 머리 쪽에 있는 여기 이쪽 위에부터 1번부터 5번까지를 갈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여기처럼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잘라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이 돼지갈비입니다. 이렇게 뼈가 붙어 있고 갈비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썰어서 펴서 만든 것이 바로 돼지갈비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많지도 않고 이 돼지갈비는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삼겹살을 이렇게 뜰 건데요. 지금 이 삼겹살은 2kg입니다. 2kg를 판으로 사왔고요. 제가 쓸 부위는 여기에 나눠서 이 기름이 있는 부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기가 많은 부위, 오돌뼈가 있는 이 오른쪽 부위를 반을 잘랐으니까 1kg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떠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떠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큰 한 덩어리에 500g짜리 왕갈비를 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 부위를 자를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라서 포를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가르고, 이게 근데 판에 다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지금 아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삼겹살 쪽의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반대편 그쪽 결로 250g짜리 떠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0.7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끝까지 자르는 게 아니고요. 끝에까지 거의 밀어서 이렇게 한번 벌려주고 뒤집어서 시작한 부위 쪽에서 다시 잘라서 벌려줍니다. 또한 뒤집어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펴줍니다. 아무래도 불판을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버리면 이따가 못 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칼집을 한 번씩 넣으면서 이렇게 벌려주시고, 이 삼겹살 부위는 기름 때문에 여기가 분명히 끊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잘라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두께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두께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뒤집고 한결 더 나아가서 뒤집고 또다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두툼한 부분을 그냥 뒤집을 필요 없이 이대로 칼집을 내서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쭉 펴서 긴 갈비 모양의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겹살 부위는 중간중간 기름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해놔도 어차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끊어집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고 맛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뜨고 나서 뒤로 뒤집을 때 그 부분, 그 부분이 만약에 너무 두툼하면 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일정하게 이 두께가 이렇게 일정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줄을 떴는데요. 이게 1kg입니다.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만약에 혹시라도 양념이 더 잘 배는 거 원하시면은 칼 등이 아니고 그냥 진짜 칼 앞부분,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 번씩 쳐주세요. 뭐 이거를 칼집을 내고 뭐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칼 끝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한 번씩 찍어주세요. 중간중간. 이게 잘 안 잘리니까 걱정 마시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생각으로 칼집을 좀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제 소스를 붓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갈비를 구매를 하셨다면 똑같이 이 뼈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근데 이거는 앞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쓸고 뒤집어서 한번 쓰고 뒤집어 쓰고, 그게 아니고 칼을 넣고 맨 밑에서 원하시는 정도의 그 칼을 넣고 이렇게 벌어지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바로 옆에를 칼로 살짝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그 다음에 여기 펴졌으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이걸 여기서 그대로 뒤집지 않고요. 이렇게 펴줍니다. 뒤집지 않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칼로 살짝 끝으로 톡톡톡톡 때려주면, 이렇게 하시면 진짜 돼지갈비가 됩니다. 갈비 부분을 사용하시면 앞뒤로 썰어 나가신 게 아니고 한 부분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대로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펴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갈비 부분은 기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 뼈 있는 부분, 이 뼈와 여기가 그냥 이대로 쭉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고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쭉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갈비 부분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좀 특별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겹살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참고로 저 갈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고기를 넣기 전에 일단 2cm 정도 양념을 먼저 부어줍니다. 그냥 단순히 고기에 양념이 조금 더 잘 뱄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기를 이제 넣어줍니다. 고기는 상당히 긴데 잘 넣어서 이따가 사이사이 들어서 양념이 잘 배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만든 소스의 양은 사실 5kg 정도는 재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1kg 정도를 사용하실 생각이라면 저처럼 굳이 이렇게 만드실 필요 없이 5분의 1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양념은 제가 전문점 따라잡기를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문점의 맛과 가장 비슷하게 쉽게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양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 물엿과 과일이 들어가는 종류들이 조금 더 복잡하고 조리법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비율 차이가 있을 뿐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문점과 거의 비슷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점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당연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과일들과 아무래도 뭐 더 맛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든 맛있게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 고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서 이틀 정도를 숙성을 먼저 하고 드시는 게 가장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삼겹살 부분이 제가 지금 뼈가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뼈가 있는 부분이면은 뼈를 사이로 가운데로 해서 양쪽으로 벌려서 뜨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뼈가 없는 삼겹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을 제가 하신 대로 하시나 반대 방향으로 하시나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양념을 만드실 때 과일이랑 야채는 아주 확실하게 완벽하게 갈아낼 수 있는 정도로 정말 완전히 무슨 주스처럼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려면 이틀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그런가요? 저는 하루 반을 기다리고 다시 굽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 반이 지난 갈비의 상태는 이렇게 아주 잘 재워졌고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구울 만큼 좀 덜어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떠는 거 이거 한 덩어리가 지금 이래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이거는 그때 그 진짜 갈비입니다. 진짜 갈비 떠는 거고요. 진짜 갈비랑 삼겹살로 뜬 갈비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우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할 소스는 이 생와사비 하나뿐입니다. 양념된 거라서 또다시 양념을 뭐 양파간장이라든가 이런 거 찍어 드셔도 좋은데 양념갈비라서 저는 그냥 와사비만 해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고기 불판에 불이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바로 얹으시면 됩니다. 마치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듯이 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돼. 자주 뒤집으면 안 되고 앞뒷면이 타게 구워야 돼. 왜 태워 먹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어떤 고기를 굽느냐에 따라서 센 불에 굽느냐 뭐 약불에 중불에 굽느냐 이게 좀 달라요. 근데 너무 센 불에다가 뒤집지도 않고 구우면 하기만 하고 속이 잘 익지 않으니까 잘 뒤집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 불에다 고기를 구워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떤 고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양념갈비 같은 경우를 그냥 막 구워버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후라이팬에 구울 때는 정말로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센 불에 하지 말고 중불에서 잘 익혀 드시는 게 일반 후라이팬에 구웠을 때 짜지도 않고 훨씬 더 맛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불판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계신다면 이 양쪽 사이드에다가 양념이나 물을 여기 좀 부어주시면 온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 야채 같은 거 좀 얹어가지고 이 고기에서 나오는 양념과 기름이 거기 떨어져서 나중에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뒤집었을 뿐인데도 양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이 금방금방 타요. 속은 안 익었는데. 그래서 더 양념은 잘 뒤집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당연히 잘라줘야겠죠. 자를 때 지금 이 삼겹살 이 부위를 이 기름 있는 데 사이로 자르지 마시고요. 기름이랑 고기랑 같이 있게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걸 세로로 이렇게 해서 기름 부분을 나눠버리지 마시고 기름이 있는 부분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더 밸런스가 잘 맞는 고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지금 잘 익었는데요. 뭐 따로 덜 것도 없이 오늘은 바로 여기서 간단하게 어떤 맛인지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는 예쁘게 맛있게 잘 익었고요. 진짜 야들야들하면서 양념이 굉장히 잘 배있고 되게 맛있어요. 지금 그 시중에 돼지갈비 전문점에서 드시는 거하고 좀 못하는 집보다는 오히려 더 맛있고 뭐 되게 맛있는 수준의 이 고기가 완성이 됐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 하루 이상은 재워주셔야 되고 처음에 제가 양념할 때 야 이거 간장 저만큼 넣고 물 저렇게 넣으면 싱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싱겁고요. 이거보다 더하면 짜서 못 먹어요. 간장의 양을 여기서 더 늘린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짭짤해질 겁니다. 만약에 까만 색깔을 내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노두를 더 넣으시고요. 간장으로 간을 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짜서 안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뼈가 있는 그 갈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 부위를 떠났던 거를 구운 거고요. 방금 전까지 삼겹살이었는데 삼겹살도 등갈비를 제거한 어차피 갈비라 그랬죠. 굉장히 야들야들 뭐 삼겹살의 맛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요 갈비는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드러운 식감이 좋으신 분들은 삼겹살이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뻑뻑하지 않아요. 전혀 뻑뻑하지 않고 쫄깃합니다. 뻑뻑하다고 느끼는 거는 1도 없어요. 정말 그냥 100% 갈비살은 쫄깃합니다. 삼겹살은 쫄깃하면서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맛있지만 가성비를 따지자면 이 갈비살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해서 드셔도 뻑뻑함 없이 되게 부드럽고 쫄깃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식감은 삼겹살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뻑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전혀 뻑뻑하지 않고 굉장히 쫄깃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사비만 한번 살짝 얹어가지고 갈비살을 다시 그리고 양념과 와사비의 향이 쫙 퍼지면서 거기다 살이 쫄깃해. 너무너무 맛있고요. 아부장을 믿고 집에서 한 번씩 해서 드셔보셔도 아마 집에서 인기쟁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정말 최고의 맛에 가까운 돼지갈비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